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반원이었던 김태우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기에 이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우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근직 특감 반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직 특감 반원에게 허위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2019년 1월 2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보내면서 김태우 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확인할 것이 명의가 청와대 비서실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명의다. 이것이 어떤 뜻인가? 그것을 밝히기로 합시다. 이것은 바로 박형철 비서관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입장문을 낸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는 박형철 비서관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한다 하는 그런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반박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반박이요, 청와대 정부의 의사표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근 전담반뿐 아니라 구 특감반 데스크도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한 것은 결국 거기에 등장인물이 몇이냐, 이것은 A and B로 보아야 하겠죠. A 또는 B 혹은 A 속의 B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근 전담반 따로, 특감반 데스크 따로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근 전담반뿐 아니라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 활동을 하고 특감반원들 감독 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다. 2019년 1월 21일 뉴시스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을 알 수 있죠. 외근을 하지 않는 특감 반원에게 외부 활동비, 출장비라고도 하는 이 돈을 지급했다. 그것을 청와대가 확인해 준 겁니다. 또한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도 밝혔습니다. 내근 전담반 그리고 구 특감반 데스크 이들이 받았다. 내근 전담반이라고 할 때 반자를 썼는데 한 명을 반이라고 쓰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반원들을 감독하는 업무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은 평반원들, 이 반원들보다는 지위가 높다.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근 전담반뿐 아니라 데스크도 외근직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엇 하는데 필요한가 하면은 자기들 말로는 외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특감반원들보다 더 돈이 필요한 것은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내근 전담반 그리고 데스크가 외근직 특감반원보다 활동을 더 많이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특감반원들의 감독 업무를 했고 거기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특감반원들을 감독했다. 가령 K씨라는 사람이 이 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접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개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K씨가 감시반을 따로 가지고 그 팀들이 이 감독 업무를 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쨌든 특감반원들은 지금까지 뒤에서 감시당했구나. 그것을 밝힌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의 정식 인력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 감시단, 비밀 감시단 이런 조직을 운용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풀이가 타당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김기춘 씨, 김무성 씨 관련 정보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직속 상관인 이인걸 반장 선에서 더 이상 진척시키는 것이 중지됐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형철 비서관도 아니고 백원우 비서관이 알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물론 그는 내내 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감반원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첫째는 서로 다른 반원이 감시하고 뒷조사하고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는 자기 임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전원이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우선 박형철 비서관이 밝혔듯이 그렇다면 데스크의 사설 조직이 이들을 뒷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돈을 지불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칠 것인가? 데스크의 사설 조직을 운영하는 데스크, 그리고 그 사설 조직들, 그것을 감시하는 조직이 또 있겠죠.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이런 곳이라면. 데스크를 감시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비서관들이 사설 조직이 또 있을 겁니다. 다른 비서관은 뭐 하는지, 다른 비서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그거 쫓아다니면서 뒷조사하는 사설 조직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서관들을 감시하는 누군가의 사설 조직이 또 있겠죠. 청와대라는 곳이 이런 곳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특감 반원들만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그 위에 층층이 계속 이어지는 이 사설 조직들, 사설 조직은 청와대 밖에서 연결된 조직들입니다. 그들도 물론 청와대 외부 활동이라고 분명히 밝혔죠. 이 비용이 필요해서 청와대가 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더라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뚫렸다 하는 겁니다.
내근 전담반과 데스크가 또 정보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 것은 감시에 감시를 하느라고 있었던 그렇게 뚫린 것이고 이번에는 정보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라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정보 활동을 하는데 청와대 외부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필요한 또 그 각 단계 그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서 청와대가 돈 줬다 그랬습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밑에 민정만 살펴보기로 합시다. 민정 파트만. 조국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비서관이 지금 우선은 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알려진 것이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 바뀌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국 밑에 박형철 비서관, 그 밑에 이 특감반 이인걸 반장, 이인걸 반장 밑에 또 우두머리들이 좀 있고 그 밑에 데스크 김씨 사무관인지 하여튼 그런 데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근 전담반이 있지요. 이 내근 전담반까지도 외근을 주로 하는 감찰반원보다는 더 신분이 높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그 발표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인 김 사무관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내근 전담반, 이들이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 가동하면서 정보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외근 감찰반원들이 정보활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백원우 비서관도 개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정보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조국의 그 민정 파트 거기에서는 전체가 정보활동도 하고 개인 네트워크도 가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습니다. 커다란 건물에서 그 건물이 조국의 민정 파트라고 합시다. 그 중에 방 한 칸이 외근직 감찰반원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 방 한 칸 외근직 감찰반원들만 정보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외근직 감찰반원만 이중신분이었다. 감찰을 하기도 하고 행정요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밝힌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 결국 이 건물 전체가 조국의 민정 파트 전체가 정보활동을 했구나. 이 조국의 민정 파트 건물 전체가 이중 신분이었구나. 이 건물 전체가 청와대 밖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참 그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사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었다고. 원래 이 조사는 외근직 감찰반원이 하는 것인데 내려왔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들을 풀어놓고 알아서 될 만한 거리들을 가져오라고 풀어놓는 것은 그 자체가 비밀경찰을 운용하는 것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변명을 했으니까. 그들은 외근직 감찰반원만 나가서 정보 수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왜 너희들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 국민이, 전 국가기관이 그리고 돈을 버는 곳이든 혹은 어느 정도의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든
대단히 비밀 수사 조직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뒤에서 계속 뒷조사를 당하고 압력도 받고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물론이고 민정파트의 공무원 전원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이 가동하고 있다는 이 사설 네트워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또 그까지 돈 좀 변명을 해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근 전담반과 데스크의 정보활동, 특감반원 감독 업무 수행 이런 것이 업무 시간 중에 한 청와대 외부 활동이다. 그런데 내근 전담이라는 이 글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내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스크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밖에 나가면 외근자로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퇴근 후에 청와대의 외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근 전담하는 자, 데스크가 퇴근 후에 밖에 나가면 갑자기 외근자로 바뀌면서 외근자의 연장근무로 되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청와대에서 박형철 비서관, 조국 비서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또 얼마 전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와 같이 아예 중추가 모조리 썩어서 내려앉았는데 이것을 아직도 덮고 숨기고 변명하느라고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부패 시스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조국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 시스템, 청와대의 반부패 시스템은 이제 죽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그리고 한없이 이와 같은 독재를 계속해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내부 고발을 하면은 이제 추적을 당하고 뒤에서 사냥을 당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김태우 수사관을, 어떻게 신재민 씨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청와대가 저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독재를 계속하는 일을 멈추고 법의 세계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안 된 이야기지만 이름 없는 변호사들이 이들을 돕겠다고 몇 명씩 모이고 그리고 거리에 모여서 이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의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이 각성을 하고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키겠다, 아니 목숨을 던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법이고 법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틀렸다고 제대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사인하기를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검사가 이러해야 하고 모든 판사가 이러해야 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군인이 이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권력이 국민을 잡고자 하는데 어떻게 국민을 지킬 것인가? 큰 기업들, 대표적인 삼성, 아니 돈 많은 사람들, 돈 내놓으십시오. 이들을 돕는데 거기에 돈을 내놓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대형 로펌들 나서십시오. 과거에 민변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섰을 때 그들의 사상이 어떻든 그들의 정치적 색깔이 어떻든 그 뜻은 고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때 대형 로펌 나서서 무료 변론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권력을 상대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 로펌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십시오. 이제 그냥 승복을 하고 따라가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위기이고 이제 막바지인 것입니다. 모두들 뜻을 날카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